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 한경직 목사 24주기를 맞아 신앙의 유산을 살펴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무종교인 3명 중 1명은 영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 종교 행위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탈무드의 본문 미시나가 아시아권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됐습니다. 2024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2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상반기를 맞아 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 통합과 고신 합동교단에서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한경직 목사 24주기를 추모하는 기념주간입니다. 청빈하고 겸손한 생전 모습으로 존경받는 목회자가 남긴 믿음의 유산을 돌아봅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유일한 한국인. 한경직 목사는 1992년 인류애와 종교적 성취가 뛰어난 인물에게 시상하는 템플턴상 시상식에서 받은 102만 달러의 상금을 그 자리에서 북한 독기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한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한경직 목사 24주기를 추모하며 그 사랑에 빚진 자라는 제목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는 신사참배 거부로 자진 폐교를 결정한 충실대학교의 재건에 앞장서고 청빈하고 겸손한 사회운동가였던 고 한경직 목사의 생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님의 흔적을 쫓았던 목회자입니다. 그 인간의 가장 보람 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무래도 보람 있는 삶은 그 삶이 깨끗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이 먼저 나요. 보람 있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때에 가장 남을 봉사하는 생활을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 목사가 설립한 영락교회 목회자와 성도 150여 명이 19일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양주 공원묘역에 모였습니다. 은퇴 장로들은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던 한 목사를 기억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매우 연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집 한 채, 통장 하나 갖지 못하였습니다. 목사님은 항상 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전도 사역과 교육 사역, 복지 사역, 교회 연합 사역 등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영락교회 김은성 위임 목사는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하고 한평생을 불사른 그 신앙과 삶을 배우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불쌍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제 그 사랑이 그 시대에 응답하는 방식이었고 보면 목사님이 오늘 사신다면 아마 또 오늘에 맞는 응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숙제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죠. 한경직 목사 기념사업회는 올해의 한경직상 수상자를 송강욱 인도네시아 파송 선교사로 선정, 상금 5천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2024 한경직 목사 기념주간 행사는 오늘 27일까지 영락교회에서 진행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적 안정과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제1차 목회 데이터 포럼 현장 장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신을 믿지 않는 무종교인 3명 중 1명은 영적 안정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제1차 목회 데이터 포럼에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무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종교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2%에 불과했지만
24.1%는 자신이 신성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10대에서 60대로 고르게 분포된 응답자들은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조사 결과에서도 종교라는 제도에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 종교에 얽매이기 싫어서가 38%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실망, 또 절대자, 기독교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문제 이런 것보다도 그냥 특정 종교의 틀이 불편하다. 이런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종교는 거부하지만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한 명상 등 종교 행위는 꾸준히 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또 최근 1년간 사주를 보는 미신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흥미로운 조사 결과로 자율성이 높은 서구 사회보다 가부장적이고 결정론적인 한국의 세계관이 초월적 존재의 힘에 더 의지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무신론과 심령주의, 이게 영성주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나의 인생을 지배한 더 큰 힘이 있다는, 법칙이 있다는, 그게 영적인 존재인지 초월적인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감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자연적인 힘, 영적인 세계를 믿는 현상은 특히 젊은 무종교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7%는 영혼이 있다고 답했는데 20대는 그 절반인 49.5%가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대가 취업을 앞두고 결혼 등을 앞두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면서 이들이 어떤 종교적인 것들 혹은 어떤 영성적인 것들, 초월적인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나이 든 분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서 저성장 경제, 환경 위기로 인한 삶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데 기독교가 현실을 위로하는 주술적 종교의 차원을 넘어 미래 희망을 적극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후대에 전달했습니다. 유대인 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인 서적 미시나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어 번역에 성공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3,300년 전 시내산에 오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 이들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구전을 기원전 200년 문서화한 것이 바로 히브리어 3대 고전 중 하나인 미시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저작물로 손꼽히는 탈무드는 이 미시나 본문을 토대로 한 유대인들의 토론 내용과 미시나를 엮은 책입니다. 번역을 담당한 변순복 교수는 미시나를 보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머리 미간에다가 이렇게 붙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감아서 어떻게 붙이는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전혀 성경을 읽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구전으로 전해져서 줬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의 신앙과 교육을 집대성한 미시나 전문이 한국어 6권으로 번역됐습니다. 아시아권에선 최초 번역입니다. 20여 년간 백석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친 변 교수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2021년 은퇴 이후 3년여 만에 미시나 번역에 성공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유학 생활에서 한국인 최초 랍비 과정을 수료할 당시 이스라엘 문화를 체험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변 교수는 말씀 중심의 설교가 주를 이루는 한국교회에 말씀의 적용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신앙 고백으로 정확하게 와서 닿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변 교수는 또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역시 미시나를 읽고 연구하며 구약 성경의 해석과 설교 연구의 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기독 청년들이 모여 영적 회복을 부르짖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22일부터 닷새간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22일 오후 8시 개막 첫날 메시지는 이정규 시광교회 목사가 전합니다. 이후 걸그룹 시크릿 출신 송지은,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 다니엘 기도회 운영팀장 주성하 목사, 유튜버 하준파파가 매일 메시지를 전합니다. 피아 워십, 랩넌트 워십, 아이자야 61 등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지난해 청년 다니엘 기도회에는 12,000여 명이 함께 참여했고 전 세계 3,200개 교회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동참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상반기를 맞아 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 지역 통합과 고신 합동교단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통합교단 측은 전주 중부교회에서 제182회 전북노회, 전주 금성교회에서 제54회 전주노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북노회와 전주노회에서는 총회를 위한 총대 투표와 기존 일반 안건들을 처리했습니다. 전주 인후교회에서는 고신 전북노회가 제56회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고신 전북노회에서는 총회 총대 투표와 함께 SFC 세계 로잔대회 관련 안건 등 여러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전북 합동교단에서는 김제노회회관에서 제126회 김제노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김제 신광교회 김찬홍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와 같은 시국에 교회를 더욱 일으키고 부흥하는 나라와 민족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범,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기독교 가치관 실현에 앞장서 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 전체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신앙 있는 의원들에게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특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양성평등 기본법, 군형법 개정안, 생활동반자법, 건강가정기본법, 모자보건법 등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데 함께하지 말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지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했습니다. 구TV 여성합창단이 21일 서울 영등포교회에서 이웃초청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 여성합창단 50여 명은 주의 기도,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등을 합창하고 오 해피데이를 율동찬양으로 불렀습니다. 또 정다운 피아니스트의 독주와 신진영 부지휘자의 독창도 선보이며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은 여성합창단의 합창에 박수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여성합창단 박명희 지휘자는 8년째 합창단을 이끌고 있지만 회중과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과일 또 채소 가격이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2일 글로벌 투자은행에 따르면 G7과 유럽 또 한국의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과일류의 상승률은 월등히 높았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월평균 36.9%로 2위 대만의 14.7%보다 거의 2.5배 높았습니다. 채소류 상승률도 한국이 10.7%로 이탈리아 9.3%, 영국 7.3% 등을 제치고 가장 높았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층은 3명 가운데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은 절반 가까운 취업자가 청년층으로 중소기업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22일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과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중 39세 이하 청년층은 781만 7천 명으로 전체의 30.9%에 그쳤습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취업자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젊은 층의 기피 현상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절반 정도는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단체들은 지구의 날인 22일 1853번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옥시와 애경산업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에 살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복희 씨가 지난 6일 사망했다고 알리며 김 씨가 생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옥시와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걸려 2013년 피해 신고를 한 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상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2일 고용노동부가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에는 업종별로 다수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후 업종별 위험 요인과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핵심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수록했습니다. 23개 업종 가운데 숙박업, 음식점업, 경비 청소업, 또 벌목업 등 4개 업종의 가이드가 먼저 제작돼 배포됐고 나머지 업종 가이드도 순차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이드 제작에 참여한 업종별 협회 또 단체와 함께 6월까지 홍보와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하원이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예산을 처리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말 미국의 군수품 지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현지 시간 21일 방송에서 23일이나 24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에 대한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면 군수품이 금주 말까지 운송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전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하나 130조 원 규모의 미국 안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은 23일께 이 예산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자국 인질 구출을 위해 며칠 내로 하마스에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고 현지 시간 2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연설을 통해 불행히도 하마스는 모든 인질 석방 제안을 거절했다며 따라서 우리는 하마스를 고통스럽게 타격할 것이고 며칠 안에 우리는 하마스를 군사적, 정치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언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진입 작전 개시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헤르지 알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날 남부사령부의 전투 계획을 승인했다고 현지 일간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독일에 역전당한 일본의 국내 총생산 규모가 내년에는 인도에도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고 니케이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 2025년 인도의 GDP는 약 6조 원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는 엔화 가치 약세에 따라 일본의 달러화 기준 GDP가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일본은 GDP 규모에서 55년 만에 독일에 뒤지면서 세계 GDP 순위가 4위로 떨어졌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치안 강화를 목표로 한 헌법 및 법률 개정 국민투표가 현지 시간 21일 진행된 가운데 투표 당일 교도소장 1명이 피살됐습니다. 이날 에콰도르 전역 약 4천여 개 투표소에서는 안보와 경제 분야 헌법 및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11개의 질의로 구성된 국민투표가 시행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에콰도르는 최근 몇 년 새 유럽과 북미로 가는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며 영향력 확대에 나선 갱단 간 분쟁 지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갱단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강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흐린 가운데 영동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새벽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충남, 이남에도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모레는 전국이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모두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종교인들도 명상이나 요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적 안정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종교는 거부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잊기 위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고도 답했습니다. 희망과 평안을 주는 복음을 종교적 틀에 얽매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한국교회와 기독교 방송이 같이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